투자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일단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자산을 더 많이 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니까 모두가 사세요라고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로 10년 이상 증권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꾸준한 투자로 퇴사를 옵션으로 만들어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자산 거위농장주가 된 지 만 3년이 조금 넘었고요. 자산 거위들을 많이 관리하고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거위농장주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위 농장주라고 하면은 진짜 거위 키우는 줄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거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제 소개를 이제 거위 농장주라고 드리는데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산 업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격언 중 하나죠. 그래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위. 그래서 자산, 이거를 자산에 비유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을 관리하는 거위 농장주라고 스스로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투자자이자 거위 농장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거위 농장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거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뭐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투자를 권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차차차차 그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로운 투자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책을 이제 크게 핵심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돈의 자유는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을 나의 총 자산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의 자유이고요. 네. 시간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나의 시간 자산을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의 자유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간의 자유는 조금 낯설으실 수 있지만 나의 자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위치에 상관없이 분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요즘 특히나 이제 비극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자산이 대부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공간의 자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자유가 약간 그런 건가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 뭐 아파트를 다 갖고 있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떠날 수가 없죠. 피난을 가는데 막 부산으로 가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조금 자유롭게. 네, 그래서 말씀하신 전쟁뿐만 아니라 글쎄요, 뭐 어떤 규제 리스크라든지 어떤 지정학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운 곳에 자산을 두는 것도 우리가 자유로운 투자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투자의 자유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세 가지의 자유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려가야 할 자산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자산들을 잘 늘려갈 수 있는지 좋은 투자의 원칙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실제 사례로 적용을 했는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똑같은 좋은 투자의 방법을 부동산, 주식, 금, 암호화폐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좀 실제적인 사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란 좋은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꾸면 지금과 같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은 자산을 늘리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일단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자산을 더 많이 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어프로치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위를 계속 늘려가는 거군요. 네, 좋은 거위를 음.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는 이제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실 투자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 환경이 되게 이제 뭐랄까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거시경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거시경제 변수 예측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저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의 가격이 앞으로 거시경제 변수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는 나는 내 현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영향을 받나? 아니면 나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현금 흐름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겠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금 보유량을 좀 더 늘리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까 올라갈까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보죠. 저희가 이제 어떤 거위를 농장에 일단 집어넣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현금 흐름, 그리고 돈 레버리지,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산은 우리가 돈 레버리지를 충분히 쓸 수 있어서 현금 흐름 크기가 굉장히 크면서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좋아서 내가 시간 자산 쓰지 않아도 그게 알아서 현금 흐름을 착착 잘 벌어들이는 거죠. 너무 좋은 최고의 자산이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산은 사실 드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저희 자산들을 그런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한 표를 싣기도 했는데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할 텐데요. 네. 우리가 어떤 자산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아는 거는 그 가격이죠. 오, 이 아파트 멋지다. 얼마야? 이렇게. 그럼 가격이 얼마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의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댐과 저수지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오늘 춘천에서 올라왔는데요. 춘천에 소양댐이 있죠. 소양댐 앞에 딱 서서 너무 멋있다. 이 댐. 높이가 얼마지? 그러면 이 댐의 높이는 자산의 가격을 의미하면 사실 댐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죠? 그 댐의 높이가 아니라 그 댐 뒤에 머물고 있는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 그게 그 댐의 가치, 아니, 그 댐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댐의 높이, 자산의 가격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을 알려고 하는데 이걸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의 양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댐에서 꾸준히 나오는 물의 양이 있다면 물의 흐름이 있거나 아니면은 물의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계산해서 물의 양이 얼마나 늘고 줄었나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오는 물의 흐름 또는 물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저의 이제 가치 측정의 원리인데요. 이거를 다양한 이제 자산에 이제 해보면 이게 가장 잘 들어맞는 자산군이 배당주예요. 특히 이제 배당 귀족주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물이 나왔던 배당 귀족주는 이게 참 잘 맞습니다. 설령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치 평가를 열심히 해서 테슬라가 두세 배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근데 1년 뒤에 테슬라의 가치는 실제로 그만큼 증가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격은 그 당시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때 어떤 경제 위기나 어떤 전쟁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변수가 발생을 해서 가격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중에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 가격의 예측이 안 맞을 때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죠.
보유 중에 현금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게 주식은 좀 대표적으로 배당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월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전세금이 조금 이렇게 뭐 오르는 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아. 경우 상가라면은 그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되기도 하고, 아파트에도 월세가 들어오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레버리지의 증가도 현금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계속해서 증액하는 것도 우리 현금 흐름이죠. 2년이나 그렇죠, 4년 그렇죠. 만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내가 아직은 조금 초보 투자자고 우리의 거인농지 아직은 크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현금 흐름이 예측이 되는 자산에 나의 좀 더 이렇게 리스크 관리되는 투자를 먼저 하시고 내가 정말 거인농장이 풍성해졌어. 나는 일론 머스크야. 그러면은 어떤 투자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예측이 안 되고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네. 굉장히 불안하고 안 나오겠네요. 그 미래에 대한 답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투자의 방법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음. 처음에 이 자산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가치를 나름대로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쉽게 생략해버리고 그냥 오른대라고 샀으면 그 오른대라는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유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죠. 그때 그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나는 이 IR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현금 흐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가격의 흔들림에 별로 구애치도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저희 거위들도 지금 가격이 다 내려앉았겠죠. 근데 저는 걱정이 안 크게 되는 저도 물론 조금은 걱정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일단 저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 투자를 했고 저에게 들어온 현금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를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만 봤을 때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예측이 되는 IR 방식으로 여러 자산을 어느 정도 많이 좀 세팅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그때는 이제 자유롭겠죠. 자유롭게 할 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이 좋은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지만 모든 자산에서 보유 중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테슬라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경우 그런 주식 자산들도 저는 보유하고 있지만 네. 우선순위는 아니죠. 아닌 예, 거죠. 비중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도 약간 그 인용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 부자들은 현금 흐름에 집중한다. 네. 그런 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치를 측정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싸게 사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계산했을 때 되게 이게 좋은 투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투자자의 그렇죠.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이게 일이 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알았으면 지금의 이런 고통이 조금 덜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가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를 공부하시고 그런 가치 측정하고 좋은 투자를 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저는 굉장히 그 성과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